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메밀꽃 필 무렵의 주제는 떠돌이의 삶의 애환과 육친의 정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1920년대 어느 여름날의 낮부터 밤까지이며 강원도 봉평에서 대화장터로 가는 길이 공간적 배경입니다. 전지적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였습니다. 서정적이며 시적인 문체를 구사하여 배경을 낭만적으로 묘사하였고 암시와 여운을 남기는 결말 구성을 취하였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일생을 길 위에서 살아가는 장돌뱅이의 삶과 애환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애정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특히 토속적인 어휘 구사와 서정적이고도 낭만적인 장면 묘사로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의 산길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부좌상봉의 모티프를 한 폭의 수채화 속에 구현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이야기 구조는 허생원과 동희 사이의 갈등과 해소에 있습니다. 작가는 치밀하게 계산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구조적으로 배치하고 적절한 공간적 배경과 향토적 어휘를 구사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봉평장의 파장 무렵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장사가 시원치 않아서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는 조선달에 이끌려 충주집을 찾습니다. 거기서 나이가 어린 장돌뱅이 동희를 만나게 됩니다. 허생원은 대낮부터 충주집과 수작을 벌이는 동희를 못마땅해 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주제에 계집하고 농탕질이냐고 따귀를 올립니다. 동희는 별 반항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물러납니다. 허생원은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조선달과 술잔을 주고받고 하는데 동희가 황급히 달려옵니다. 나귀가 밧줄을 끊고 야단이라는 것입니다. 허생원은 자기를 외면할 줄로 알았던 동희가 그런 기별까지 하자 여간 기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귀의 짐을 싣고 다음 장터로 떠나는데 마침 그들이 가는 길가에는 달빛에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지는 메밀꽃의 전경에 감정이 동했음인지 허생원은 조선달에게 몇 번이나 들려준 추억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한때 경기가 좋아 한미천을 두둑이 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노름판에서 다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여자와는 인연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밀꽃이 핀 여름밤, 그날 그는 토방이 무더워 목욕을 하러 개울가로 나갔다고 합니다.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 방앗간으로 갔는데 거기서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서방네는 파산을 한 터여서 처녀는 신세 한탄을 하며 눈물을 보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허생원은 처녀와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처녀는 가족과 함께 주랭랑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끝에 홀로 모시고 사는 어머니가 처녀의 몸으로 제천에서 아비를 모르는 자식을 낳은 뒤 집에서 쫓겨났다는 동희의 어머니 고향이 봉평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중 허생원은 개울을 건너다가 발을 빗디뎌 물에 빠지게 되는데 동희가 부축해서 업어줍니다. 개울을 건넌 후 허생원은 마음에 짐작되는 데가 있어서 동희에게 물어보게 되고 어머니의 고향 역시 봉평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동희가 자신과 같은 왼손잡이라는 것을 눈여겨봅니다. 허생원은 동희가 자신의 혈육일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고 동희와 함께 제천으로 가기로 합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허생원은 얼금뱅이에다 왼손잡이인 장돌뱅이입니다. 투전을 하는 호탕함과 함께 서정적인 면도 간직하고 있는 소박한 인물입니다. 평생을 장돌뱅이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뿐이었던 낭만적인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달은 허생원과 같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친구로 순박한 성격을 지닌 인물입니다. 허생원의 이야기를 묵묵히 잘 들어주며 현실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동희는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장돌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인물로 성격이 소박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살아온 내력과 왼손잡이임을 보았을 때 허생원의 친자식으로 암시되는 인물입니다. 성서방네 처녀는 성서방의 딸입니다. 집안의 몰락으로 힘들어하던 중 허생원을 만나 위로를 받고 그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빚쟁이들을 피해 봉평을 떠납니다. 허생원의 옛 사랑이며 동희의 친모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백근이는 허생원의 늙은 나귀입니다. 허생원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허생원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존재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이중적 구성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두 개의 사건을 축으로 하고 그 두 축이 시줄과 날줄처럼 서로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는 허생원이 회상하는 과거의 추억이고 다른 하나는 등장인물들이 봉평장에서 대화장으로 옮겨가는 과정과 관련된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두 축을 결합시키는 것이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이라는 배경입니다. 작가는 전자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유랑의 삶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자를 통해 인간의 혈육에 대한 애정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밀꽃 필 무렵은 밤과 낮의 시간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득힘전에서 장사를 하고 싸움질하며 나귀와 함께 놀림을 당하던 허생원이 밤이 되어 달빛이 비치는 산길에서는 낭만적인 이야기꾼이 됩니다. 따라서 낮이라는 시간은 현실의 삶을 보여주는 공간인 반면에 밤은 세상의 시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낮은 치열한 삶의 시공간인 반면에 밤은 희망과 행복의 시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에서 배경이 지니는 의미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배경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경 자체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나 시간을 제시하는 본래 기능뿐만 아니라 작품의 분위기 형성과 사건의 진행, 그리고 주제 형성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이 비치는 메밀밭과 산길이 향토적 서정이라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허생원과 동의를 결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인 달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작품의 서사 구조를 이끄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허생원이 옛 추억을 떠올리는 가운데 서사가 진행되는 것도 달밤이며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가 만나게 된 것도 달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간적 배경인 산길은 허생원의 삶의 역경, 그리고 허생원과 동의의 혈육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한편 개울은 허생원이 동의에게 육친의 정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서술 방식과 문체적 특징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교차하는데 과거의 시간은 주로 요약적 서술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고 현재의 시간은 장면적 서술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허생원의 한평생이 한두 개의 문단으로 간단히 처리되는가 하면 성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허생원의 회상은 주로 요약적 서술 방법으로 보여주는 반면에 현재의 시간을 보여줄 때에는 장면적 서술 방법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이를 결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달빛을 매개로 하여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교차함에 따라 꿈과 환상의 세계를 더듬는 허생원의 내면 세계를 부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처럼 서정성이 짙은 문체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 감각적 심상이 뒤섞여 전이되면서 서정성이 짙은 문체적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숨막힐 듯한 메밀꽃의 색깔과 그 분위기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지 허생원의 생애나 동의에 기구한 운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작가는 달빛에 젖은 산길의 풍경이 조성하는 분위기를 하나의 미적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참신한 은유와 직유로 가득 차 있는데 예를 들어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라고 한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메밀꽃 필 무렵은 전체적으로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사실적 묘사가 두드러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파장 무렵의 시골 장터 풍경의 제시나 주인인 허생원을 닮은 나귀의 묘사, 그리고 메밀꽃이 하얗게 핀 산길의 묘사 같은 부분에서 뚜렷한 사실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가 없는 문장들을 사용하여 정서와 분위기, 그리고 호흡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같은 문장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궁시거리고들 있으나 라는 표현이나 미끄러워 금시에 훌칠 듯하였다. 라고 한 부분에서는 사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감칠맛 나고 실감나는 개인어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술자의 태도입니다.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거나 사건의 전모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찰자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가끔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를 밝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디었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서술자는 허생원이 심리적 충격으로 넘어진 것임에도 일부러 모른 척 진술합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아독신이같이 눈이 어둡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허생원이 그동안 뻔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함으로써 서술자는 사건의 전모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직접적 서술을 피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상상과 여운을 주는 것입니다. 봉평의 의미입니다. 봉평은 성서방내 처녀와 단 한 번의 인연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 허생원은 봉평을 근원적인 안식처로 여깁니다. 길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작품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봉평에서 대화로 그리고 대화에서 제천으로 넘어가는 길은 인물들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라는 작품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한 떠돌이 삶을 운명처럼 수용하는 허생원에게는 정신의 고향이자 안식처이며 삶의 방식을 표상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허생원과 나귀의 관계입니다. 나귀는 허생원과 정서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과거 내력이나 외모, 그리고 행동 양상이 허생원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늙고 추레한 모습의 허생원은 가스러진 목뒤털에 눈곱이 끼고 달아빠진 굽을 달고 있는 나귀의 모습과 의향이 흡사하며 나귀의 긴 눈은 나이든 허생원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또한 나귀가 암탉나귀를 보고 욕정을 부리며 발광하는 것이 허생원이 충주집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며 강릉집 피마에게서 새끼를 본 것은 성서방내 처녀와 인연을 맺고 동의를 얻은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생원과 나귀의 등식 관계가 단순한 묘사에 머물지 않고 주제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원초적인 삶과 본능의 세계를 추구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합일점을 발견하고 거기서 인간의 참된 모습을 찾으려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효석의 단편 소설 들이 있습니다. 들은 사회운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쫓겨나서 들을 벗삼아 사는 주인공의 이야기로 사회의 부자유스러움과 속박에서 벗어난 기쁨을 보여줍니다. 특히 들의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배경 속에서 인간의 본능적 행위가 자연적 욕구의 일부분으로 도덕적 가치 이전의 근원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윤호영 작가의 수필 달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한 노인을 만나 따뜻한 인정을 느낀 글쓴이의 체험을 담은 수필입니다. 달밤을 배경으로 서정성이 짙은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밤에서의 달밤은 비극적인 결말을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반면에 메밀꽃 필 무렵에서의 달밤은 허생원의 낭만적인 회상을 이끌어내는 실마리 역할을 합니다.